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보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으신데요. 저희가 1급 자격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는 그러니까 이거 넘어서 이제 학위를 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학위 하시면 제가 두 군데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남대 AI와 디지털 목회학과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강남대. 그래서 보통 그거는 THM인데요. 지금 현재 원래 꽤 비싼데 유기성 목사님, 정성현 목사님 장학금 허락해 주셔서 100만 원이면 THM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하는데요. 거기는 200만 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면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학위 공부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저희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평일반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 뜰 겁니다. 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과목은, 네. 자, 오늘 과목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추가되는 내용도 있고 있는데요. 몰티모달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이거는 아시겠지만 단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은 AI 이런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단어고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관식 그런 시험은 아니고 내용만 알면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런 개념이지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티모달 상호 전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치적으로 결합해서 시각화하는 멀티모달 개념을 이해하고요. 구글 슬라이드 내 재미니 수식과 디자인 자동 보정 기능을 사용해서 텍스트 과밀형 프레젠테이션, 이것도 시각적으로 슬림화하는 기초 역량 같은 것을 저희가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목소리 추가하신 분 이거 허락을 좀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멀티모달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멀티모델이 뭐냐면 멀티, 모달,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텍스트나 비디오나 오디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언급할 때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 3.6까지 업데이트 됐잖아요. 이게 바로 멀티모달의 탁월화된 엔진 중에 하나가 제미니 3.6입니다. 여기는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뿐만 아니라 그 코딩까지도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멀티모달 그 옵션이 기본으로 LLM에 장착돼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에이전트 한번 들어가 보면 뭐 200개 관련된 그 LLM이 있는데요. 그 LLM도 코딩서부터 모든 것이 함께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에이전트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자, 보통 저가 요즘에 챗GPT 그쪽도 세팅을 끝냈는데요. 챗GPT, 워크, 그다음에 코덱스 세 개가 있잖아요. 클로드도 클로드, 코워크,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한 채팅에 쓸 수 있는 게 에이전트기도 하고요. 24시간 돌릴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기본 옵션이다. 그리고 감당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멀티모달 기능의 창작의 이점인데요.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비전, 어떤 꿈이나 어떤 상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말이나 텍스트로만 구술하는 방식은요, 전달력의 한계가 뚜렷하지요. 디자이너가 아닌 비전문가의 경우 매력적인 시각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높은 초기 진입 장벽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텍스트만 안 하고 멀티모델로 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로봇을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제 엔비디아 지금 로봇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민입니다. 엔비디아 걸 사야 되냐, 구글 걸 사야 되냐. 하반기에 구글 거 나온다고 했는데 구글은 항상 마지막에 거대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참고 있긴 합니다. 이제 로보틱스가 나오게 되면 저도 한번 사게 되고요. 사면 또 바로 여기에 제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처음에는 많은 걸 감당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텍스트가 아니고 많은 기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구글로 가시면 점을 누르면 여기에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시트는 엑셀, 닥스는 워드, 슬라이드는 PPT 만드는 거죠. 클릭을 해보시면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요즘에 구글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시작하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Generate Presentation, PPT 만들겠느냐, 이미지 만들겠느냐, 아니면 템플릿부터 시작하겠냐 이겁니다. Generate Presentation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Generate Image는 뭐냐면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거고요. 이거 Start from Template은 뭐냐면 기존의 형식이 있어요. 이걸 갖고 시작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평일반은 이게 Generate Presentation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주말반은 스타트 프롬 템플릿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자 왼쪽 보면 여기 템플릿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보면 예쁘게 참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이거 사용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희한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보면 PPT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 템플릿이 눈에 보이는 이 한 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략 5매 내지 10매, 이 어떻게 보면 PPT 화면이 있는 건데요. 이걸 세트로 예시로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처럼 처음 PPT, 중간에 목차서부터 쭉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PPT가 세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면 Insert All Slide가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바꿀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24개나 되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걸로 하나하나 바꾸면 되지요. 글자 바꾸고 내용 바꾸고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특징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쭉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미지 만들 때 요거 누르고 밑에는 또 다른 템플릿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블락, 어떻게 보면 블락 뭐라 그러죠? 요 단계를 알려주고 있고요. 미디어는 관련된 미디어 추가하는 거고 업로드는 내가 업로드하는 거. 컨버트는 뭐냐? 이 PPT를 동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는 이런 옵션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눌러볼게요. 슬라이드 누르면 내가 오른쪽에 뭐라고 명령하느냐에 따라 PPT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 그냥 자연어로 주제만 넣어도 P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지를 누르면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기능이 등장합니다. 슬라이드, PPT, 이미지는 이미지, 인포그래픽은 어떤 정보를 담은 이미지예요. 자 슬라이드 눌러볼게요. 슬라이드 누르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많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식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슬라이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리줌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면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프롬프트 양식인데 현재 제가 선택한 그 화면을 예시로 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필요한 내용만 바꿔서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PT 만들 때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도록 리유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도 나옵니다.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예시 이미지가 많아요. 근데 이 이미지 중에서 뭘 사용하겠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 요거 샐러드 만드는 거다. 그러면 리유즈 하면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에 1대1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1대1로 하겠냐, 16대9로 하겠냐, 9대16로 하겠냐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이 팔레트를 누르면 여기 보면 포토그래픽처럼 만들겠냐, 백그라운드처럼 만들겠냐, 벡터 아트 스타일로 하겠냐, 스케치로 하겠냐, 아니면 워터컬러로 하겠냐, 사이버 핑크로 하겠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스케치를 골라해 볼까요? 이렇게 하고서 누르면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가능해요. 자, 여기 보면 왼쪽 슬라이드가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추가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미지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샐러드인데 스케치로 만들었죠. 그죠? 자, 요거를 클릭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인서트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인서트를 누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서 내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지요. 요거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포그래픽도 자 누르시면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인포그래픽 자 여기 되어 있죠. 이런 사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미지 그러면 슬라이드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추가할 수 있는지 나오고요. 템플릿 누르면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템플릿이 나오고요. 블락을 누르면 블락이 뭐냐면 이런 단위별로 조각별로 내가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만든다 플러스 누르고 요걸 누르면 자 이게 요것만큼 들어갔죠. 내가 확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요거를 클릭하고 바꿀 수가 있지요. 이게 바로 블락입니다. 자 미디어는 뭐냐? 자 미디어 보면 여기 보면 이미지 그 다음에 GIF가 움직이는 이미지잖아요. 요거 아니면 스티커 아니면 구글 이미지를 뽑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추가해서 내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부분이고요. 업로드는 내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파일이나 이런 것 중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컨버트를 누르면 자 컨버트가 뭐냐?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거를 동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구글 비즈가 있어요. 그 비즈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되어 있냐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그 컨버트를 누르면 요 점을 클릭하고 여기가 비즈가 있어요. 요거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구글 배우랑 약간 달라요. 구글 배우는 스토리 이 작았고 스토리보드 내에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예 색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구글 여기 보면 AI 비디오 아니면 편집이나 아바타나 이런 옵션들을 만들어서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컨버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아까 PPT로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구글 비즈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강사를 떠도는 강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거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구글 비주와 여러 가지 콘텐츠 할 텐데 어떻게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으로 편집 가능하고요. 여기 메뉴별로 다 가능하니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 요즘에 참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 슬라이드가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한번 설명드렸긴 했는데요. 자, PPT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LM에서 PPT를 만들 수가 있지요. 자, 여기 뭐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하나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있고요. 내용을 여기 보시면 클릭하지 않으면 스튜디오가 뜨지 않는데 클릭하면 내가 자료 선택하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슬라이드 덱을 누르시면 이거는 PPT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슬라이드 덱 만들겠냐, 발표 자용 만들겠냐, 밑에 내용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PPT는 많은 화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 구글 킵의 메모장에 제가 많은 걸 모아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런 게 제가 만들었던 PPT 스타일입니다. PPT 스타일을 만들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이미지 애니메이션 같은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밑에 있는 요거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만들 수가 있지요. 그냥 복사해서 노트북 LM으로 가서 슬라이드 덱 가서
여기다 그냥 붙여 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PPT를 그냥 만들게 돼요. 그럼 이런 스타일로 아까처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PPT 스타일로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자,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여기 보면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릭, 매니지 익스텐션, 웹 스토어 가셔서 뭐를 조사하라? 바나나 NL, 바나나 NL 치면 이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클릭. 그리고 바나나 NL 클릭하면 요런 게 있는데요. 요걸 깔면 여기 오른쪽 상단처럼 저처럼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저는 핀이 되어 있는데 핀이 뭐냐? 고정하는 거잖아요. 고정을 해놓으면 항상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지금 한 3, 400개 예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트북 LM 만드는 이런 화면 같은 게 다 있어서 이건 블로그고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가면 기존으로 이런 메뉴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여기 보면 AL 프롬프트 100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제목이 있습니다. 올이지만 하나씩 누르면 여기 주제에 맞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다. 그럼 비즈니스용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클릭. 그러면 이런 메뉴가 여기에 나타나게 해서 이게 프롬프트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여기다 카피가 있죠. 카피. 누르시면 카피가 됐습니다. 노트북 LM에 들어가셔서 지금처럼 선택하고 슬라이드 덱을 누른 뒤에 여기다가 다시 붙이기 하고서 제너레이트 하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나 NL 여기 가면 또 무궁무진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카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웬만한 거는 지금 저는 이렇게 화면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여기다가 함께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많이 모아놓으시면 무궁무진하게 앞으로도 활용 가능하시니까 바나나 NL 이런 거는 꼭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PT인데 이런 화면이 있잖아요. 이게 프롬프트잖아요. 일본 사람이 전문가가 만든 프롬프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카피를 뜰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자, 핀터레스트가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세계적인 이거 디자이너들이 자기들 디자인을 많이 넣어놓은 게 핀터레스트인데요. 이게 많은 게 가능해요. 자, 여기 보면 많은 게 있습니다. 이미지도 있죠. 근데 여기다가 PPT를 쳐볼게요. 이런 화면들이 나와요. 이미지가 나와요. 그죠? PPT 시리즈가 다 나옵니다. 되게 잘 나와요. 클릭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딸 수 있느냐 방법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컨트롤 C 카피 이미지를 하시고 자 보세요. 제미니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붙여 넣으세요. 그럼 여기 이미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바나나 NL 여기 가보시면 요거 이미지가 있죠. 클릭. 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알려드린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템플릿을 따오고 싶은 게 요 첨부된 이미지죠. 근데 요거 보시면 전에 또 다른 프롬프트인데 요거와 다른 거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이미지를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예시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LM에서 슬라이드를 만들 때
사용하고 싶어. 첨부된 이미지 파일의 프롬프트를 위에 예시로 든 프롬프트 형식으로 만들어줘. 자, 이게 뭔 거냐면요. 평일날은 안 했지만, 내가 요거를 갖다 쓰고 싶은 이미지를 집어넣고, 예시로 아까 구조화된 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컬러 팔레트, 색깔, 타이포그래픽, 글자 관련된 거, 레이아웃, 이런 틀, 이런 형식으로 얘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예시를 집어넣고, 내가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노트북에서 슬라이드로 만들 때 사용하고 싶어. 첨부된 이미지 파일의 프롬프트를 위에 예시로 든 이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제미니가 이걸 분석하고 이 틀로 프롬프트를 짜줍니다. PPT를요. 자, 기다려보세요. 자, 보이셨죠? 지금 팔레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까 파란색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PPT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면 복사가 되어 있어요. 복사. 그리고 다시 노트북에 가서 또 다른 PPT를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generate 하면 아까 핀트레스트 봤던 PPT 화면을 내가 따와서 여기서 내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바나나 앱이 한 3, 400개 되거든요. 거기다 모아놓고 내가 예쁜 PPT 화면 만들 때마다 캔바나 이런 데 가면 예쁜 게 많잖아요. 갖고 와서 내가 쓰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 쓰면 되니까 이렇게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 저기 참여하신 분들 PPT 자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평일반에도 누가 한번 질문하셨어요. 노트북 LM으로 만들면 수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수정하시면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노트북 LM에 수정 안 되는 PPT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노트북 L 만든 PPT를 실제 파워포인트 만든 파일처럼 수정할 수 있도록 변환 사이트 추천해줘라고 해서 요거를 검색하면 사이트를 추천해 주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노트북에 대한 PPT를 실제 파워포인트에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슬라이드로 갔을 때 아까 오른쪽 상단에 슬라이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용을 아까처럼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뭘 만드냐? 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지금처럼 만들면 돼요. 자, 잠깐만요. 자, 들어가서 여기다 대고 내용을 집어넣고 주제를 집어넣고 자, 주제 인구 절벽 한 뒤에 자, 위 주제로 아래 스타일을 반영하여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만들면 또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수정할 수 있는 PPT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연계해서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간의 경계를 유기적으로 교차 변환해서 사용자가 제시한 지저분한 수동 메모, 원천 PDF 자료, 정령 스프레드 수치, 녹음된 오디오 리소스를 수분 만에 세련된 시각 보고서 계열로 가공해 낼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사 이제 김동주 강사님이 AI 최근 동향과 이런 걸 만든 PPT가 있어요. 제가 요 강의 계열 놓고 내가 색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내용을 넣고 여기 오른쪽 설명 넣고 만들었더니 동일한 강의 계열인데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오른쪽에 넣어서 마음껏 바꿀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다 가능해졌어요.
자, 구글 슬라이드 내에요. 내 제미니를 활용해서 정보 요약이나 단순화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슬라이드 내에 텍스트 전문을 마우스로 드래그 지정한 뒤 우측 제미니 패널로 호출해요. 그래서 해당 슬라이드의 복잡한 텍스트를 고속 요약하고 이를 대체할 가시성 높은 세 가지 짧은 헤드라인과 세부 설명문 세트로 변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자동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 얘기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카피해 볼게요. 그리고 PPT로 가요. 이 중에 텍스트 뭐가 많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많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아까처럼 명령을 내리고 자, 복잡한 호텔을 요약하고 대체할 세 가지 짧은 헤드라인으로 반환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도해 볼게요. 시도하면 요것을 바꿉니다. 요거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꿔요. AI 지금 있고 변환하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요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서트 눌러보면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자, 위 내용대로 새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탁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거를 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만들어라. 자,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AI가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요 제미니만 클릭하면 내가 앞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서트. 클릭하면 새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내용도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슬라이드 선택했잖아요. 자, 요 선택했잖아요. 슬라이드에 모든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영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어를 얘가 다 번역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응용 자동화를 어떻게 하겠다. 인서트 누르면 이게 다 반영이 되고요. 하나 더 쪼개 할 수도 있고 이걸 아예 번역시킬 수도 있고 카피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요거를 지금 나온 대로 어떻게 번역하게 돼 있잖아요. 요 실질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대로 수정할 수가 있고요. 요런 것처럼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 우측 사이드 패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걸로 비례 스케일링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6년 정식 개편된 슬라이드 우측 영역에 Help Me Visualize 이미지 생성 도구가 있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잖아요. 처음엔 여기에 있다가 이걸 나누어서 여러 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로 사용을 하면 클릭하면 내가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비정령 텍스트 문서, 제임스, 캔버스, 빌딩, 아까 블럭, 최종 벡터 슬라이드로 내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1대1을 누르면 9대16, 10대9도 바꿀 수가 있고 이게 매직 지우개 이런 걸 통해서 또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구글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추론 기능이 업데이트돼서 추론 기능에 따라서 내가 내용을 좀 더 논리적으로 보강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의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클로드 코드나 오픈 AI에서 코덱스로 똑같이 P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율제조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의 정신이 있는데요. 오픈 AI나 뭐 클로드 코드는 코딩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드를 다 배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메뉴를 만들어 놓을 테니 메뉴를 통해서 코드의 역할을 대신하라. 이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짜는 것보다는 제일 많이 쓰는 확률적으로 그 버튼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워크플레이스예요. 날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그래서 코딩을 짤 수도 있지만 여기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단어 만들어주면 그걸로 선택하면 된다. 만약에 내가 구글 슬라이드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 보내주면요. 그 반응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I를 활용해서 마케팅 콘텐츠 제작하고 비디오로 변환해 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암묵지, 실제로 표현한 거를 상식지, 형식지라고 합니다. 상식은 형식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서 컨셉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학습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IT 지원회사, IT 관련된 회사 중에 데브 디포트라는 그 보고서에 그 관련된 3D 캐릭터 마스코트 이미지를 만들어서 구글 배우 3.1 비디오 생성 모델에서 만들어 보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위험 부담 없는 창작 아이디어 구체화한 단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 마스코트나 디자인 에셋 제작에 실체적인 디자이너 리소스를 대량 투입하기 전에 AI 멀티모델 프롬프팅을 통해서 개념 시안, 개념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보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품 만들 때 VIP 만들잖아요. 베리 임폴트 펄신이 아니라 빨리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컨셉 브레인스토밍을 갖고 있고 이미지를 만든 뒤에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IT 지원 전문 기업에 데브 디포트 강아지 마스터 빌드 워크플로우가 있는데요. 저는 너구리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미니 패널에 사명 정보를 주입하고요. 장난기 가득하고 세련된 동물 마스터 개념안을 3가지 정도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뽑아줍니다. 그리고 그 안을 3가지로 뽑아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D 미니멀리즘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당사 데브 디포트의 새로운 마스코트 강아지 시안 아니면 3가지 중에 너구리 시안을 만들어줘. 스타일은 입체감이 돋보이는 미니멀리스트 3 스타일로 구성하고 성격은 친근하고 다정하게 묘사하며 군더더기 없는 완전히 깔끔한 검은색 중앙에 강아지 캐릭터가 전면 배치도록 해줘 라고 하면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요. 자, 제가 사명 정보라는 걸 만들 겁니다. IT 회사에 데브 디포트를 만들 건데 소기업 대상 기술 조율의 예시를 작성해줘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일반 대기업이나 마케팅이나 모든 회사에 쓰는 보고서나 기획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 구글 서버에 웬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사명 정보 보고서를 예시로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총괄 요약, 그래서 검증된 근거, 분석, 실행 계획, 실정 적용, 조직적으로 평가 리스트, 주의사항 이런 거를 쭉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AI로 이미지 미술대가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 상 타잖아요.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번 내가 무슨 미술대에 어떤 컨셉트에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보고서 뭘까? 짜다 보면 이런 걸 또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고 미리 접근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위 내용을 반영해서 위에 요 내용을 반영해서 장난기 가득하고 세련된 동물 마스코트 개념안을 다양하게 뽑아줘 라고 했더니 얘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만들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몇 가지 안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가지를 만들어줬는데요. 첫 번째, 레쿤 픽서.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이런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마스코트를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가 제주꾼 너구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주꾼 너구리요. 자, 제주꾼 너구리인데요. 자, 왜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영리한 손재주로 버그를 잡다. 자, 제주꾼 너구리를 만든 이유가 아까 그걸 해서 IT 관련 업계의 마스코트 만들었는데 너구리의 민첩함과 손재주를 활용해서 복잡한 기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해결사 이미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이미지 특징을 사이버 거울과 도구 배트를 착용하고 천장 케이블에 매달려 윙크하며 회로 기판을 수리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대요. 두 번째로 거미
조율자입니다. 네트워크를 직조하고 연결하는 이미지래요. 어떤 개념? 거미줄의 네트워크와 거미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결합하여 복잡한 IT 인프라의 기술 조율을 형상화했대요. 세 번째는 재치 있는 여우입니다. 빠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솔루션. 여우의 재치와 적응력을 활용해 소기업의 비즈니스 영속성을 위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랍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올빼미예요. 자, 복잡함을 단순하게 선제적 지혜죠. 올빼미의 지혜와 밤눈을 활용해 복잡한 IT 기술을 단순화하고 선제적으로 창의를 예배하는 감시 역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요. 저는 어디를 떠오르냐면 분당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제가 자주 교제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항상 3년치 설교가 미리 나온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52주 설교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년째 되면 1년 지나면 교회학교 부서에서 3년 전에 작성한 그런 걸 바라보고 교회학교가 고민을 한대요. 목사님의 1년 그거와 일치되는 교회학교 가기 위해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교회학교 공과를 어떻게 만들 고민하고 1년 전에는 그것을 다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 분당 만납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만의 캐릭터가 있어요. 매년. 그런 거를 그렇게 만들어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일반 교회에서도 가능하다. 마케팅 팀이 없어도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만약에 2027년에 도약이다. 그러면 어떤 주제와 핵심 컨셉만 집어넣으면 또 그 교회만의 이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로 3D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3D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저는 이렇게 제주꾼 너구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뭐라고 내렸냐? 자, 보시면 당사 요구의 새로운 마스코트 1번. 아까 여기 일본 시안 있잖아요. 제주꾼 너구리. 일본 시안 이미지를 생성해줘. 스타일은 입체감이 돋보이는 미니멀리스트 3D 스타일로 구성하고 성격은 친근하고 다정하게 묘사하며 군더더기 없는 완전한 깔끔한 검은색 단색 배경 중앙에 제주꾼 너구리 캐릭터가 전면 배치도 해줘라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데북 리포트, 자, 웹툰 픽서라고 해서 너구리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버그가 있다, 표류기판이 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해주는 IT 관련 그 회사의 비전과 꿈을 담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참 귀엽죠? 요즘에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든 것도요, 원래는 수백이 들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맡겨놓으면요. 근데 요즘에는 AI가 이걸 다 만들고 세이브 이미지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카피 이미지 세이브 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딱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여기 떠요.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자, 광고가 뜨네요.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전 교회학교가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담아서 아니면 회사라면 회장의 그 해의 비전을 담아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시겠지만 요거 하나 잘 만들어도 엄청 효과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아시잖아요. 카카오 회사에서도 그 캐릭터 많은 거 아시죠? 이모티콘 만들잖아요. 이런 걸로도 이모티콘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배우나 이런 걸 아바타로 비디오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만든 것을 3D 캐릭터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는 지금 너구리 선택했거든요. 업로드된 너구리 마스코트 이미지라고 해서 이 마스코트 캐릭터를 3D 디자인 정체성과 화풍을 매 프레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너구리가 캐릭터가 모바일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귀엽게 짖고 움직이며 자신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줘. 마스코트의 음성은 우리 회사 이것은 소규모 스타트업 및 자영업자 비즈니스를 돕는 최상의 정물 IT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명확하고 프로페셔널 한국 내레이션 립싱크 그거로 말해야 해 라고 해서 누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글 배우로 가서 만들 수도 있지만 AI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자, 구글 제미니 가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미나이 가잖아요.
그게 기본 제미나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면 기능이 있어요. 플러스, 파일 업로드, 구글 드라이브, 여기 보면 사진, 아바타, 뭐 노트북 LM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지 크리에이트, 비디오 크리에이트, 뮤직 크리에이트, 캔버스, 여기에 딥 리서치 좀 나오잖아요. 여기에 크리에이트 비디오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형식이 있어요. 파티 인바이트 뭐 어떤 형식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만 내용 넣고 만들어도 돼요. 자, 저는 그 스타일을 안 하고요. 이미지 만들기 create videos라고 하고 요거만 집어넣습니다. 요거만 집어넣었어요. 아까 마스코트 집어넣게 놓고 만들었는데 얘가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시행해 볼까요? 혹시 이거 줌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눌러볼게요.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실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이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카톡에다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요. 자, 카톡에다가 제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카톡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하면 너구리가 여성의 목소리로 그 회사 아까 지정한 부분을 낭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학교도 이게 설명할 수 있지만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만약에 내년에 어떤 비전이나 코어 핵심 가치를 이렇게 발표하실 때 때로는 그런 게 있죠.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영상을 틀어주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 그 주에 요거를 마스코트가 나와서 계속 설명해 준다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보시고 마음껏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한국어 또렷또렷하게 말하고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용이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한번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게 유치원생 딸이 있어요. 그러면 생일날 축하하고 싶은데 축하할 때 예를 들면 상충된 주제인데요. 얼룩말과 호박 이런 테마를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딸에게 재미있게 스토리처럼 만들어서 영상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다 그러면 마케터 일하는 사람, 마케팅에서 일하는 사람 ON이 단지 소득세 원고 집필을 텍스트로 보조받는 수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구글 배우나 플로우나 아까처럼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광고를 이런 걸로 테마별로 여러 번 만들어서 연기를 틀 수가 있고 아니면 노트북 LM에 시네마틱 영상 아니면 쇼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구글 AI 스튜디오에 그 TTS가 있잖아요. 텍스트 스피치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고 구글 AI 스튜디오에 구글 배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동영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 마음껏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안서 자동 생성 및 다양한 청중 맞춤화인데요. 제미니의 캔버스기를 몇 번 보여드렸죠. 고성능 문서 자동 변환 메커니즘 학습하고요. 하나의 원본 제안서를 다양한 천중 타겟권 CFO 신입 영어 사용자에 맞춰서 슬라이드 수 감축 및 내용 변형을 자율 전개하는 능력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자, 텍스트 문서 원고를 직접 투입해서요. 기업 목표에 완벽히 정렬된 비주얼 슬라이드 데크를 자동 연상 가공해낼 수 있습니다. 문서를 먼저 업로드하고요. 캔버스로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슬라이드 데크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자, 제가 구글 닥스에 AI 리터러시 강의할 때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있어요. 요것을 제가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글 구글 미트에서 제가 영상 보내준 거를 자동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요. 자, 예를 들면 뭐냐면요. 자, 제가 여기처럼 AI 리터러시 아까 이 문서 워드 파일이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전문 디자이너처럼 행동하세요. 비즈니스 계획 요약서를 미션,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로컬 SEO 마케팅 계획, CTA가 포함된 아름다운 슬라이드 데크로 즉시 자동 변환하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미니를 사용할 때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문서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 업로드 파일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업로드 파일로 내가 원하는 자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뭘 켜야 되냐? 자, 여기 보세요. 캔버스가 있어요. 캔버스를 꼭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자, 지금 잘못 눌렀습니다. 자, 뮤직이 아니고 여기에 캔버스. 캔버스가 뭐냐? 아까처럼 HTML 파일이나 슬라이드 데크나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키고 문서를 집어넣고 킨 뒤에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돌렸더니 얘가 이곳으로 슬라이드 덱을 만들었는데요. 오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만든 건 뭘까요? 인포그래픽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드냐? 자, 보세요. 이거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최호의 자, 다운로드 해볼게요. 파일, 다운로드, 워드. 다운로드 됐죠? 자, 제미니에 가서 캔버스 켰죠? 플러스,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가서 클릭하면 올라갑니다. 이거 분석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캔버스를 키는 뒤에 전부 파일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라고 할게요. 엔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가 분석해서 만듭니다. 캔버스를 켰기 때문에 분석하면 바르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슬라이드 데크를 만들라 그랬어요. 슬라이드 데크. 슬라이드 데크가 뭐냐? PPT 화면 있죠. 이걸 슬라이드라 그러잖아요. 슬라이드인데 데크가 뭐냐면 슬라이드를 놓고 하나씩 넘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슬라이드 데크를 만들어 그러면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고 요게 뜹니다. 요 꺽쇠를 클릭하면 넘어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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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 슬라이드 데크라고 합니다. 요거로 화면을 띄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만들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꺽쇠를 누르면 엑스포트 이거를 내보낼 수 있는데 슬라이드로 실제 넘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다 만들었잖아요. AI로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내보내면 파워포인트 PPT가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슬라이드 뭐냐? 구글 슬라이드. 이건 뭐예요? PDF 자료. 요거에는 일반 PPTX를 보낸 거예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그 자료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로 강의할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요 슬라이드 13개를 한 번에 만들었는데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활용하면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슬라이드 데크가 있는데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이 슬라이드 데크는 신입사원용 교육자료로 변경하려고 한다. 자, 요거는 일반 건데 요번에는 내용을 신입사원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슬라이드 내에 기저, 팩트 정보만 엄격히 사용하고 핵심 요지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8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는 몇 장이에요? 자, 보시면 13장입니다. 근데 신입사원용으로 8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죠.
요렇게도 재구성해라라고 해서 아까처럼 캔버스 켜고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아예 바꿨는데요. 어떻게 바꿨냐? 만들었는데요. 자, 이게 뭐 임팩트 있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비비드 팝 아트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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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열자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AI가 코드를 누르면 이게 코딩을 짜서 만든 거예요. 프리뷰는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걸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되어 있죠? HTML 하면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PPT 넘겨도 되지만 이렇게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도 겁나게 세련되게 보입니다. PPT가 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활용도 가능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스타일처럼 수많은 테마를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요. 야, 이 슬라이드 테마를 바꾸고 싶어.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도록 슬라이드 테마 20가지를 추천해줘. 그래서 아까 캔버스를 켜놓은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만듭니다. 오픈.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추천하는 20가지 테마가 나와요. 자 보시면 아까 뭐냐면 비비트 팝아트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에요. 아까 그거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온갖 거 스타일이 다 나옵니다. 사이버, 블랙, 네온, 다크, 모드, 테크소프트 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사이버, 블루, 네온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위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위 슬라이드를 사이버, 블루, 네온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줘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비비 다타 나왔고요. 자, 사이버 블루를 만들려고 자, 얘가 자꾸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헷갈리고 있네요. 아, 지금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제가 비비드 아트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이버 블루 스타일로 하고 요거를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안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업데이트. 얘가 만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위 슬라이드를 아래 테마로 다시 만들어줘라 하고 아까 말한 20개의 테마 중에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HTML 파일로 만드는 건데 제가 시각화 기본이라고 전에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해도 14가지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거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만듭니다. 이 코딩, 지금요, 이 보이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굳이 코딩을 해야 되냐. 자기들이 다 할 테니까 이미지만 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항상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코딩을 막 짜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여주고 요거로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만들 동안 제가 또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좀 만들 동안 다 만들어지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들었네요. 자, 여기 보면 사이버 블렌드 만들었죠? 오픈. 사이버 블루 앤 네온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이버 블루 앤 네온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리터러시 과정, 역량 강화, 지식 데이터 구조화, 이게 사이버 블루 앤 네온입니다. 다운로드 받고 직접 열면 제일 확실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이버 블랙 네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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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게 사이버 블랙 네온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다 보셨죠?
전문가들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한번 많이 바꿔보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슬라이드 데크 완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이거 만든 거 볼까요? 제작 인포그래픽 만들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한 장에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인포그래픽입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요겁니다. 인포그래픽. 자, 인포그래픽이 뭐냐? 한 장 안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인포그래픽 스타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만들어 볼까요?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스타일도 있거든요. 위 파일을 분석해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스타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고 만들어지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령만 내려놓고요. 자,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내가 PPT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 PPT를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아까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처럼 깨끗한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거 가능하게 해주시고요. 지금처럼 즉시 변화가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슬라이드 수도 줄여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만들어졌는데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됐습니다. 인터랙티브 대시보드가 뭐냐? 인터랙티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화면 전환 영향을 시켜주거든요. 그거에서 예쁘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자,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스타일이 뭐냐? 여기처럼 큰 제목을 자동으로 설정하고요. 제목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멀티모달, 업무 자동화, 요렇게, 요렇게. 요것도 다운로드 받으면 이 파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셨죠? 이렇게 화면으로 설명을 하고, 자, 강의 다운로드 하면 나중에 연결하면 되고요. 멀티모달, 업무 자동화, 도구 생태계, 액션 아이템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체크 설명하면서 지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PPT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깔끔합니다. 대시보드가. 그러니까 이런 형식만 좀 익숙해지면 금방 만들 수 있으니 참여하신 분들도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요. 디자인 다중 비평 피드맵 및 노코드 앱, 여기 보면 앱 마스터인데요. 자, 뭔가 어설프지만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마케트 플래시언의 막연한 디자인 느낌을 제미니 다중모드 이미지 비평 엔진을 가동해서 명백한 피드백으로 전환하고요. 앱시트 내에 가이드에 입력해서 바이든 코드로 업무 자동화형 마스터 앱을 설계, 배표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제미니에게 소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최우수 홍보 플라이어 디자인 표준 원칙을 사전에 요구해 잣대 지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와 가이드라인의 그 기준에 따라서 검증해보는, 이거 평가해봐라. 뭐가 잘못됐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잘 됐냐, 내가 보고할 때 이메일로 보낼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편향 이미지 차단 가능한데요. AI가 스스로 만든 나이드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무의미한 칭찬만 반복할 수가 있는데 그걸 오히려 벗어나기 위해서 잼스 샌드박스 내부에 시스템 그 린터를 작동시켜서 자, 실제 어워드 수성자들의 그 시각에서 어느 정도지 평가해 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평가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재능이 화면이 있을 텐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소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최우수 홍보 플라이어 디자인 표준 원칙을 조사해줘.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소기업, 전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데, 이런 고객을 유치한 포스터나 이런 것 중에서 아주 최우수, 아주 우수한 그 디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의 기준이 어느 정도 모르잖아요? 그 기준을 뽑아줘. 그랬더니 얘가 요약하고, 여기 보시면 그 증거 원지, 원칙을 해주고 쭉 뽑아줍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뭘 체크하는지 알려주고 표준 템플릿 구조가 뭔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텍스트 과밀형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집어넣고 이미지를 한번 예시를 뽑아봤더니 이런 포스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만든 거예요. 봤더니 이거 봤더니 어우 너무 글이 많잖아요. 이거 독자가 읽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시예요. 이걸 집어넣어 놓고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소기업주로부터 더 많은 가입 리드를 확보한다는 비즈니스 목적하에 이 플라이어 요거 디자인의 문제점을 아까 위에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거에 이거에서 정밀로 비평해 봐라라는 겁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엄청 나옵니다. 폴리아시안이 있는데 상단 영역은 무슨 문제, 밀도는 무슨 문제, 정보량은 뭐, 행동 유도, CTA, Call to Action 거기에 분산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시각적 계층 구조는 실패했고 4대 디자인 원칙이 위배됐고 타이포그래피 인지 부하가 있고 선택의 패러독스가 있으며 자 콘텍스트 삭감 70%로 줄여되고 단위가치 제한도 주고 이런 걸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위평가 내용을 잘된 디자인 강점을 먼저 극찬하여 돈독한 인과관계를 유지한 뒤에 개선을 위한 3대 핵심 보안 요구안을 불림 목록으로 부드럽게 세팅한 이메일 전달용 초안을 작성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걸 내가 강점을 놓고 어떻게 해요? 이메일 전달 초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아까 내용을 반영해서. 그래서 제목과 함께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어서 실제 이메일 보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짜주는 겁니다. 희한해요. 어떤 검증 기준, 이미지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평가해주고 요거로 제안건으로 이메일 작성도 가능하게 해주고 그뿐만 아닙니다. 밑에 가면 신규되어 자산이 반출 처리될 때 여러 가지 액션이 되고 또 어떻게 하냐 이런 기준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에게 희한해요. AI가 실수도 할 수 있는데요. AI가 패러독스적으로 보면 자기가 또 이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AI 활용할 때 프롬프트를 짜야 되잖아요. 프롬프트 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재민이 들어갈게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프롬프트를 업그레이드 극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AI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아주 잘 작성해서 사용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프롬프트 기준이 뭐라 그랬죠? 우리 세 가지를 배웠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요즘에 루프가 있어요. 엔지니어링. 자, 보세요. A를 작성을 잘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 요즘 기준이 되는 이거에서 핵심 평가 기준을 뽑아줘. 그럼 해볼게요. 자, 잘 써놓고 싶은데 이런 유명하신 이런 것 중에서 핵심 기준이 뭔지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조사해 줍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루프 엔지니어링에서 핵심 평가 기준을 뽑아줍니다. 프로를 올렸더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빠른 걸로 할게요.
다시 한번 집어넣고 여기 풀을 안 하고 라이트가 제일 쉽습니다. 클릭. 자, 바로 나오죠? 자, 바로 나오면 어떻게 지시할 거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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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그죠? 자,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 기준을 뽑아놨고 요 밑에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나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살고 있어. 내가 이곳 주민들 대상으로 핫도그 판매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 나는 핫도그 판매를 기획하고 있어.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줘.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내가 세 줄밖에 작성 안 한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Shift 엔터로 내려간 뒤에 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냐면 위 내용을 100% 완벽하게 실행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줘. 라고 하면 내가 인천 서창동에 살고 있는데 핫도그 판매 기획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 작성해 줘라고 하는데 이거를 세 문장을 넣는 것보다 네가 너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할래? 너의 용어 알려줘가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위 내용 100% 실행하는 프롬프트 작성해 줘. 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작성됩니다라고 짜줄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를 아까 기준 정해놨죠. 지역 맥락, 사업 대상, 방문론 기준 나오죠. 분석 나오죠. 이렇게 짰습니다. 얘가 이런 형식으로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쭉 나오죠. 자, 그 여기다 대고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위에 작성한 프롬프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줘. 자,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단점만 말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얘가 평가합니다. 몇 점인지 스스로. 자, 10점 만점에 7.5점이래요. 근데 왜 단점 한계점이 뭘까요? 자, 분명히 7.5점이었어요. 단점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이 지적한 한계 및 아까 뭐라 했죠? 단점 및 단점이 한계점이잖아요. 자, 이거로 카피할게요. 지적한 그래도 필요한 한계점을 잠깐만요. 적습니다. 당신이 지적한 개선이 필요한 단점인 한계점을 완전히 보완해서 새로 재작성해 줘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쭉 작성합니다. 고도화된 마스터 프롬프트. 한 번 더 했더니 쭉 나왔죠. 그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프롬프트를 다시 객관적 평가를 해줘. 10점 만점에 몇 점? 아까 7.5점이라고 했어요. 단점은 해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9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몇 번만 더 하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얘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잘 해서 9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업데이트 가능하다. 이렇게 사용하는 극강이고요. 이런 걸로 10점 만점에 거의 9.8점, 10점 되는 거를 미국에서는 돈 받고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극강의 프롬프트를 만드는구나 생각하셔서 업데이트해서 내가 모아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글뿐만일까요?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보세요. 이미지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면 토큰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로 가면 토큰이 다 돈이에요. 막 사용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미나 아니면 클로드에 가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업그레이드해서 10점 만점에 9.8 나오면 그거를 사용하면 정말 내가 많이 안 뽑아도 딱 맞는 걸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자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누가 질문했어요. 대표님, 빨리 하는 거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명령에, 자,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쭉 나오잖아요. 단점 나오잖아요. 야, 단점과 한계점을 보완해서 계속 제작성해 줘. 네가 결과물 나왔을 때 네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10점 만점에 9.5 이상 나오지 않으면 또 재수정해주고 재수정해서 9.5점을 넘겼을 때 최종 결과물만 나한테 보여줘. 단 네가 수정하는 과정은 보여주지 말고 최종 결과물만 보여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돌리다가 마지막 걸 가져와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강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텍스트도 되고요. 이미지도 되고요. 계획서도 되고요. 뭐 슬라이드, 워드서부터 모든 게 다 되고요. 이미지도 되겠죠. 음향도 되겠죠. 배경도 되겠죠. 예를 들면 배경만 만드는데 똑같이 프롬프트 만들었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그럼 얘가 평가를 해요. 얘는 다 돼. 멀티모델이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멀티모델이니까 다 분석이 다 돼요. 10점 만점에 7.5점. 야, 그러면 반복해서 9.8점까지 만들어 놓고 배경음악 만들잖아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이런 형식으로 이미지, 음악, 배경, 영상 모든 거 활용해 놓으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브 코딩도 가능한데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바이브 코딩을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 보세요. 신규 대여 자산이 반출될 때 물류팀 수령남자 임직원의 지메일로 자동 보안 인가 확인 서명 메일을 예약 발행하고 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을 동시 수행하는 앱스 스킬 코드를 작성하여 즉시 적용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섞였습니다. 섞여서 지금 자, 밑에 나올 텐데요. 자, 이겁니다. 자, 뭐냐면 자, 신규 대여 자산이 생겼을 때, 반출 처리될 때 이것을 지메일로 보내는 예약 발행하고 시트를 발행하는 앱스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구글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구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9가지 점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이걸 클릭.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왔죠? 근데 왼쪽 보시면 마이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이게 내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중에서 위에 마이 드라이브 삼각형을 역삼각형 클릭하면 여기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떠요. 폴더, 업로드, 서제스턴, 프로젝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동영상, 구글 폼, 여기 보면 그림 그리는 거, 지도, 홈페이지 사이트, AI 스튜디오, 앱스 스크립트, 구글 콜앱이 있는데 앱스 스크립트와 콜앱이 뭐냐? 코딩을 짜서 자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클릭. 자,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이게 뭐냐? 코딩을 짜면 앱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AI 스튜디오에 가면 메이크 앱스 있죠. 자연어만 쓰면 어플리케이션 만들잖아요. 그게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명령하면 되는데 이것보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는데 보세요. 내가 요거로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동화를 짜고 싶다라고 했더니 요거를 분석하고 얘가 요렇게 앱스 스크립트 짜줍니다. 그죠? 이게 내가 직접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짜주는 거는 뭐 짜줄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런 용도로 짜줘 그럼 얘가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짜준 거를 내가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데 보세요. 자바스크립트 만들었죠? 오른쪽 상단에 가면 카피가 있어요. 클릭. 그 다음에 아까 앱스 스크립트 가잖아요. 여기 가셔서 컨트롤 A한테 다 지우세요. 여기다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재민이가 만든 이런 방안을 내가 집어넣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AI 스튜디오에 앱스 만드는 거는 내가 한국어를 집어넣으면 애플리케이션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짜준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재민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처럼 여러 번 수정한 뒤에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집어넣고 여기에 저장 디스크를 누르면 내 어디에 저장되느냐?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그렇겠죠? 지워졌죠? 근데 뭐냐? 메뉴에 가셔서 여기서 런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어플리케이션 진행이 돌아가요. 이 디버그는 뭐냐? 하다가 버그가 일어날 때 디버그 누르면 자동 수정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클릭. 얘가 하면 권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드밴스드 권한을 주면 됩니다. 권한을 허락. 자, 권한을 주면 얘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하면 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시계가 있는데 요 트리거가 있거든요. 클릭해 볼게요. 트리거는 뭐냐? 아까처럼 메일 보내는 일을 자동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매일 7시마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자, add 트리거가 있어요. 클릭.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타임, 시간대별로 하겠냐? 아니면 캘린더로 보고 하겠냐? 여기 보시면 시간대별로 하겠냐? 날짜별로 하겠냐? 윅별로 하겠냐? 만약에 위기다, 주말이다 그러면 클릭. 그러면 매 월요일마다 하겠냐? 뭐 하겠냐? 선택할 수 있고요. 요 클릭하면 몇 시 하겠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세이브를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기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지우지 않으면 또 계속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내가 템플릿을 짤 수 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일일 발송량도 있는데 자, 선택하고 이제 합계 다시 한번 자, 보시면 자, 일일 이메일 발송량은 1,500건, 일반 무료 지메일 계정은 100건으로 제한된대요.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실행해서 1,500건을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메일 자동으로. 이런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앱스 스크립트도 있어요. 자, 가보시면 코랩 있거든요. 클릭. 들어왔죠? 여기다도 붙여놓고 위에다가 실행하면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구글 콜앱과 아까 앱스틱의 차이점은 뭐냐? 구글 콜앱은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두뇌라고 보시면 돼요. 두뇌. 두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했던 앱스 스크립트는 내 손과 발이어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들어가서 그걸 다 연합해서 쓸 수 있어요. 구글도 보면 그 클로드도 보면 PPT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 MCP를 연결하면 다 되잖아요. 스킬도 뭐 연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설정이 되지만 얘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아까 재민이 보고 짜라고 하잖아요. 야, 내가 이메일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슬라이드로 만들고 워드 보고서 만들고 그 한 뒤에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줘 그러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요. 한꺼번에 모아서 짤 수가 있다. 이걸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앱스 스크립트 이거는 내 팔과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팔과 다리 역할이고요. 그리고 팔과 다리 역할로 감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콜앱은 뭐냐? 두뇌 역할이에요. 이거는 팔다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야, 폴더를 지정해주고 내 파일을 정리해줄래? 그러면 구글 콜앱은 한 번에 1,000개가 움직여요. 근데 앱스 스크립트는 하나씩 옮겨져요. 근데 앱스 스크립트는 실행하다 보면 5분 지나면 멈춰요. 다시 내가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콜앱은 그냥 갑니다.
이거는 두뇌기 때문에 두뇌는 낱낱이 하면 안 되잖아요. CEO가 언제 낱낱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크게 가이죠. 콜앱은 크게, 앱스 스크린 작게, 이런 거를 운행할 수 있다. 에이전트나 콜앱이나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구글 코드, 구글 코워크나 아니면 오픈 AI의 코덱스나 아니면 워크를 사용하려면 다 뭘 사용해야 돼요? 토큰 사용하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무료예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도 내가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사용하셔도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놓으면 정말 도움됩니다. 에이전트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보면 구글 콜앱 아니면 앱스 스크립트, 워드, 엑셀, 파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에이전트는 채팅창 하나에 이걸 다 모아놔서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활용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데요. 자, 헤르메스 에이전트예요. 이게 에이전트인데 똑같이 왼쪽에는 채팅 방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자연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는 뭐 폴더고 여기는 뭐 터미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엔진이 있어서 클릭해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LLM 엔진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다가 명령 내리면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챗GPT라면 챗GPT 검색, 챗GPT에서 내 PC를 다뤄서 복잡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워크. 그 다음에 코딩자는 코덱스가 있잖아요. 그 세 개를 여기 채팅창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먼저 검색을 먼저 하잖아요. 검색에 능통한 엔진을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코워크 할 때 좀 이게 에이전트 잘 짜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챗GPT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는 클로드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짤 때 아니면 뭐 중국 키미 요즘에 뛰어나잖아요. 키미를 선택해서 코딩을 짜고 요런 거를 엔진을 바꿔가면서 한 채팅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편해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나중에 에이전트도 함께 하시면 정말 도움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채팅창 하나에 검색, 어떤 업무, 코딩 되잖아요. 이게 다 되기 때문에 합하고 자동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최종 목표가 뭐예요? 로보틱스로 가는 거예요. 로봇 보고 작성해 7시마다 뭐해?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 작업이 이런 거에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나왔다는 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설정했어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비용을 혹시 물어보신다면 챗GPT처럼 프로 계정이 거의 29,000원, 3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3만 원만 내면 헤르메스에서도 200개 넘는 그런 것도 그 엔진도 모델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헤르메스 에이전트, 오픈 클러 에이전트 치보면 설명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구글 드라이브 삼각형 누르고 여기 가셔서 앱스 스크립트 이거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구글에서 직접 뭐 한글로도 앱스 스크립트 누르면 딱 나옵니다. 클릭. 스크립트 시작하기 클릭.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그죠?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뭐 구글에 쓸 수 있는 것도 여기 옆에 왼쪽 다 돼 있어요.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구글 코 랩 있죠? 치면 구글 코랩이 있어요. 클릭. 코랩 있죠? 새 루트.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아까 재민이 만들고 해도 되고 여기에 재민이가 붙잖아요. 여기서 직접 아까 거 만들면 알아서 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짰잖아요. 카피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엔진이 있잖아요. 3프레스 빠르게 할게요. 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고어 코렐이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임직원, 자, 구글 랩 코드 작성해라. 눌러볼게요. 좀만 기다리시면 얘가 알아서 작성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활용하면 그러니까 AI가 무조건 자기가 다 짜는 그런 코딩 말고 예를 들면 재민이나 지금처럼 짜라고 하면 수정해. 보세요. 보시면 자동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짜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설명.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 나와 다 짜줍니다. 이런 걸로 모두 실행해버리면 자동 실행되고요. 이런 거는 뭐냐? 한글은 설명인데요. 이걸 주석이라 그런다. 주석은 AI가 코딩에 못 알아봐요. 우리만 알면 돼요. 여기 다 짜놨잖아요. 요대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짜서 내가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락 및 실행하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내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것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컨텐츠를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자, 나머지는 마스터 평가지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뽑아놨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만드는 방법, 구글 워크스페이스 만드는 방법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거 활용하시는 법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활용 가능하니까 하여튼 참여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면 에이전트나 다른 프로그램 다 됩니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일 반도 들으시고 주일 반도 들으신 분 계십니다. 혹시나 새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영상도 볼 수 있지만 토요일 날 7시에 돌아온 주 일주일 후죠. 돌아온 주 토요일 날 7시에 이진민 교수님, 한재대 교육시간 교수고요. AI의 실력 있는 강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들어보시면 또 다른 스타일로 배우실 수 있어서 거기서 다시 배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도 실력자예요. 코딩도 짜시고 LLM 위키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거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색다른 은사가 다 달라요. 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저와 참여하신 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거 안 지도 몇 년도 안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데도, 작년, 뭐, 그리고 재작년에는 챗GPT 그냥 채팅창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코딩하고 이런 거 올 때까지 몇 개월 안 걸렸거든요. 근데 안 걸린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제 안에 익숙해지니까 이게 편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강사가 되려면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공부하고 내가 누구한테 강의해보든 직접 해보든 해봐서 내 몸에 익으면 그게 익는 대로 강사가 돼요. 그 경험만 나눠도 이제 많은 분들 도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 보셔서 여러 번 해보시고 익숙만 해주시면 결국 이제 강사 수준 가시고요. 이제 많은 자격증 딸 수 있으시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순서를 바꿀 겁니다. 원래는 그 바이브 코딩 그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그 구글 비즈 동영상이나 아바트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와 함께 코딩, 바이브 코딩 짜는 거와 함께 해볼 테니까 하여튼 간에 또 참여해 주시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왜 실제 이렇게 해보라고 맡기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맡기면 첫 번째 진도가 못 나가요. 두 번째 일주일 동안 동영상을 드리잖아요. 이거 보고 각자 동영상을 멈췄다가 이렇게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드리면 진도 거의 못 나가요. 그렇게 하면 다 못 배우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녹화한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인데 이거 오늘 교육받은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작년 세례문답에 대한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할 때 네, AI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뭐 노트, LM, 제미나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배웠는데 네. 만약에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면 이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서 어떤 강의안을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었다면 작년 세례 문답에 대한 그런 어떤 강의안을 만든다. 그러면 다양하게 이런 어떤 그 AI를 이렇게 사용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강사용 방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 강의안을 챗GPT로 짤 거냐, 제미나이 기준 짤 거냐, 아니면 클로드로 짤 거냐, 이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저보고 만약에 제미니 계열, 이 구글 배우니까 워크스페이스 어떻게 짜겠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요, 그 AI 스튜디오 짭니다.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화면 공유해 드리면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같으면 강의 한 10개 짜요, 저는요. 예상외로 10개 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짜는 비결인데 그거 아마 공유해 드릴게요. 오 목사님이 이제 그 정도 레벨은 되시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할게요. 자, 제가 AI 스튜디오 들어갑니다. AI 스튜디오. 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강의안을 짤 때 이게 AS도 가면 채팅방이 많잖아요. 여기다가 강의안 작성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만 만들어요. 근데 강의안 작성방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려면 보시면 AI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 눌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가면 엔진, 요즘에 3.6 플래시 나온 거 아시죠? 3.6 최종판이 나왔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기억나세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요것만 만드는 지침을 제가 또 하나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저는 히스토리에 가면 뭐가 있냐? 절대 시스템 인스트럭션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내가 필요에 따라 방을 만들 때 방의 설정 지침만 만드는 방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설정 지침 작성 방이에요. 클릭. 자, 보시면 여기다가 내가 명령 내려서 지침을 작성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일 좋은 건요. 목사님이 쓰시고 싶은 교재가 있잖아요. 작년부 세례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PDF로 해서 여기다가 추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플러스 눌러서 업로드 파일로 넣으시면 제일 확실해요. 그런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천 서창동에 있는 주만교회 목회자야. 내가 예를 들어 첨부 파일이 있으면 집어넣으시고요. 첨부 파일을 집어넣었으면 첨부 파일을 근거로 작년부 세례 문답 교육안을 작성하고 싶어. 자, 나는 첨부 파일을 근거로 작년부 세례 문답 교육안을 작성하고 싶어. 먼저 첨부 파일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세례문답 교육을 2번 할 건지 3번 할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 번 할 건데 예를 들면 만약에 똑같은 거 3번이면 한 번만 하면 되고 한 번 강의만 작성하면 되고 단계별로 하실 거면 3단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세요. 근거로 3단계 마스터리 강의안을 작성해줘. 마스터리 강의, 3단계 마스터리 강의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만약에 한 번이면 그냥 근거로 마스터리 강의안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Shift 엔터 누르고요. 이렇게 한 뒤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집어넣고 위 내용을 100%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구글 AI 스튜디오 채팅방을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인스트럭션스 지침을 작성해줘.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거 프롬프트 카톡에 다 공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얘기냐. 시스템을 만드는, 지침을 만드는 방에서 요걸 하고 싶은데 요 내용을 근거로 지침을 작성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run. 그럼 얘가 아까처럼 시스템 그 강의안 작성박 있잖아요. 그거를 위한 지침만 만들어요. 강의안이 아니라 지침을 만들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오죠? 지침 나옵니다. 엄청 길게 나오죠? 자, 이게 뭐냐? 위에는 여기 시스템 이니터 지침이고 실행 프로프트는 뭐냐? 요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여기 있죠. 채팅창에다 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카피. 플레이그라운드 새로 가서 3.6 됐죠? 여기 인스트럭션에 집어넣고 밖에를 클릭. 네, 여기다 뭐예요? 작년 세례문답 교육이잖아요. 교육안 작성 세이브하고 자 하나 빠지시면 안 돼요. 히스토리 가셔서 아까 창에 들어가 보면 여기 실행 프롬프트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 다시 원래 들어가십니다. 이 방 그래서 처음 가셔서 붙여놓고 실행 한 번만 하면 끝.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몇 월 며칠 누구 명단을 집어넣고 누구 대사하고 내가 하고 싶어라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작동되었습니다. 4단계 교수법인데 이 교육안을 위해 기준이 세례문답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파일만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그러면 3단계로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AI 스튜디오에서 그 방을 내가 앞으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시잖아요. 그 방을 만들겠다. 만들려면 지침이 필요하니까 지침 방에서 만들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침만 만드는 방의 지침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것은, 자, 카톡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지침 작성을 위한 지침입니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작성 방에서 제가 문답 안을 뽑아냈잖아요. 뽑아낸 걸 보내드릴게요. 예시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뽑아냅니다. 요걸로 해서 지침이 나오는 상태에서 요거를 카피해서 집어넣고 처음에 맨 밑에 요걸 실행하면 딱 되고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야, 내가 AI 강사인데 AI로 강의하고 싶어. 내가 AI에 대한 단어, 주제, 문장을 제공하면 의도를 파악하고 4단계 마스터리 강의안을 작성해줘. 똑같이 밑에 100% 실행할 수 있는 작성해줘 하잖아요. 4단계 강의안 작성하면 이거 강의해 보니까 4단계 마스터리 강의안이면 3시간 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수없이 해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AI 강의안도 작성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면 돼요. 내가 프롬프트만 익숙해서 무궁무진하게 AI야 네가 지금 작성해 네가 만들어 하면 요거로 AI 각성방, 작년 세례방, 새가족 교육방, 제자훈련방, 목회기획방, 설교기획방
뭐 행정방, 아니면 영상방, 아니면 쇼츠방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제가 지금 사용했던 방식 있죠. 지금 처음에 보냈던 걸로 지침을 위한 지침방 만들고 거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어서 지침 나올 때마다 새로 방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변 됐을까요? 네, 이건 저의 네, 개인적인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궁극의 노하우였습니다. 이거 원래 강사들 할 때 그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원래 강사용이에요. 왜냐면 강사들이 강의하는 무궁무진하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전 이걸로 뽑아냈는데요. 뭐까지 가능한지 아세요? 아까 AI로 강의안을 짜야 돼 하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최신의 자료, 최신의 공식 문서만 검색해서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만들어줘. 그러면 얼마 전에 뭐가 발표해 있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최신의 최고의 강의안을 짜줍니다. AI가 강의안 짜니까요. 내가 강의하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강의안 짜는 거에 우리가 AI 못 이겨요. 그렇게 할 바에는 AI에게 최신 공식 문서만 뒤져서 어떤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안을 짜줘 라고 해서 나는 그 강의안만 공부하면 내가 실력이 올라가고 강의안도 짜줬고 이거를 노트북 LM에 집어넣어서 PPT 만들 수도 있고 구글 슬라이드에 집어넣으면 PPT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강의안도 띄울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강의안 만들고 노트북 LM 가거나 구글 슬라이드 가서 PPT 만들어요. 아니면 HTML 아까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웹페이지처럼 그렇게 강의합니다. 그럼 뭐 절대 찌지 않죠. 항상 내가 하는 강의는 최신. 그렇게 됩니다. 한번 오영희 목사님 그런 식으로 AI 강의도 해보시고 목회할 때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네, 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요? 또 부하가 걸리셨나요? 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반복 좀 하면 돼요.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1년도 안 걸렸어요.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하면 내가 이해되잖아요. 반복이 되잖아요. 익숙해지고 자격증 과정 가서 또 반복해 보니까 익숙해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AI가요. 개발자가 아닌 이상 끝이 있어요. 저 끝이 보이더라고요. 아, 거기까지 다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개발자라는 거지 우리가 공학 박사가 아닌 이상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고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분야에서 마음껏 쓰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만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거 수고하셨고